Contract violation, 계약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트의 프리디케이트 구문을 평가한 결과를 B라고 했을 때 B는 true 또는 false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프리디케이트 구문의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xception이 있거나 long 점, terminate 같은 함수가 있을 경우에는 프리디케이트 평가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B의 값도 존재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fail to produce a value, 값을 생산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Contract violation, 즉 계약 위반은 다음의 세 경우에 대해서 발생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B가 false일 때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 위반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detection 모드는 predicate false가 되고요. evaluation exception은 null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predicate 구문에 exception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detection 모드는 evaluation excepti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evaluation exception에 대한 멤버 함수는 그때 발생한 예외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관련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선언이 있고 precondition specifier가 있습니다. 내부에 predicate 구문이 있고요. 이럴 때 플러스 i 에서 true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b의 값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네 번째 라인에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럴 때 i의 값에 대한 언급을 보면 임의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랙트의 설계 원칙 5, 6, 7에 보면 얼설션에 대한 독립성과 완전성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얼설션은 다른 얼설션에 의존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스스로 완전해서 여러 번에 걸친 평가에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바로 i가 평가된 횟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된 횟수만큼 계약 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계약 위반만큼 컨트랙트 바이올레이션 핸들러에 관련된 내용을 레포트하게 됩니다. 즉 로그 기록을 남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의 컨트랙트 바이올레이션에 대해서는 하나의 로그 기록만 남기도록 스펙 문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경우는 상수 표현식에 사용된 프리디케이트 구문입니다. 이럴 때 프리디케이트 구문도 상수 표현식에 맞는 core constant expression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역시 계약 위반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컨트랙트 관련된 평가는 상수 표현식, 컴파일 타임, 런 타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컴파일 타임의 일부가 상수 표현식을 계산하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관련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16번째 라인이 상수 표현식을 요구를 합니다. 이럴 때 5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를 넣고 컨스턴트 엑스퍼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수 표현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5는 문제가 없는데 마이너스 1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럴 때 평가는 시멘틱이 터미네이팅 시멘팅으로 컴파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게 되면 오류로 판별을 하고 오류에 대한 로그 기록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출력하게 되고요. 만약에 컴파일할 때 업적 시멘틱으로 컴파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경고로 봅니다. 그래서 경고 내용으로 문구가 출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세 번째 경우에 대한 조금 더 직관적인 예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프리디케이트 구문이 상수 표현식에 사용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럴 때에 프리디케이트 구문은 상수 표현식에 사용될 수 있는 코어 컨센서스 익스프레션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약 위반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14번째 라인이 상수 표현식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하는 값이 컨스턴트 엑스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전달된 값이 상수를 전달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주입된 값이 상수입니다. 그리고 g가 컨스턴트 엑스퍼 함수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수 표현식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부에 사용된 계약 구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용된 프리디케이트 구문의 일부 함수가 상수 표현식에 사용이 될 수 없는 구문입니다. 즉 컨스턴트 엑스퍼 함수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 위반으로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거고 13번째 라인에 있는 코딩을 보게 되면 역시 모든 조건을 상수 표현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 있는 구문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n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 표현식의 조건을 다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f 함수는 상수 표현식으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데 비해서 14번째 라인에 있는 상수 표현식은 계약식에서 상수 표현식을 쓸 수 없는 구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B가 true이면 계약 위반이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처럼 컨트롤 플로우가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에 계약 구문에 long terminate와 같은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경우는 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B를 생산하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즉 B를 생산하지 못하면서 계약 위반이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 세 번째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은 계약을 보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함수에 계약을 추가했다고 해서 C++의 컨셉 만족 여부라든지 오버로딩 규칙이라든지 노이스트 여부 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는 컴파일, 타임, 메타 프로그래밍이 계약 존재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즉 계약하고 컴파일, 타임, 메타 프로그램하고는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익스트 구문이 있습니다. 근데 트로우 구문이 계약 조건에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노익스트를 컴파일러가 지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노익스트는 그대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셉을 사용하는 구문이 있는데 컨테이너 사이즈가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을 걸고 있어요.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어떤 함수가 호출되는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버로드 리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구문이 없으면 해당 구문은 애매한 구문입니다. 어떤 게 우선적인지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여기다가 계약 조건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서 우세한지를 결정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조건이 있든 없든 오류로 판별을 해야 됩니다. 계약 구문은 그 선언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false 선언에 계약 구문이 있어야 됩니다. 재선언에서는 그걸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false 선언에 계약 구문이 없다가 재선언에서 계약 구문이 증량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에러예요. 세 번째 선언이 false 선언이고 나머지가 재선언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 구문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계약 구문이 두 개가 있는데 없앨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만 쓰는 경우는 문제가 되고요. 컴파일러 오류고요. 그 다음에 썼는데 동일해 보이는데 오류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라인에 있는 람다에 대한 객체 타입과 다섯 번째 라인에 있는 람다 객체 타입이 따릅니다. 즉 엔티티가 서로 다른 경우도 역시 에러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라인이 false 선언이고 아홉 번째가 재선언인데 여기서 result binding 구문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도 에러입니다. 12번째 라인이 false 선언이고 14번째가 재선언인데 그때 사용된 B가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객체였다가 나중에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객체로 바뀌었잖아요. 엔티티가 바뀌었습니다. 역시 오류입니다. 원칙 여섯 번째는 파괴적인 부작용 금지라는 조항입니다. 계약 조건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즉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해치는 형태로 부작용이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식에서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를 수행하고 이 카운터 값을 나중에 빈스 로직에 사용하는 경우는 잘못된 경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모드에 따라서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요. 다만 로깅과 같이 프로그램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작용은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부작용은 허가를 하지 않고 어떤 부작용은 허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프로그램의 장악성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약 조건식의 값은 항상 최종적으로 false가 됩니다. 근데 앞에 구문에서 사이드 이펙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원칙에 따라서 이 첫 번째에 있는 구문을 컴파일러는 없는 것처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체킹 시멘틱을 사용하든지 첫 번째에 있는 구문은 없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 구문에서는 플러스 플러스 i throw 하고 있는 구문에서는 이 i가 바뀌어요. 1, 2, 3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부작용을 주는데 프로그램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